네, 교과서 84쪽의 문제 5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i일 때 이때 실수 a, b의 값과 나머지 두 근을 구하는 문제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자마자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한 근이 1-i네. 그러면 나머지 두 근 중에 한 근은 바로 1-i의 켤레인 1 플러스 i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그때 나머지 또 두 근 중에 하나만 모르고 있으니까 걔를 알파라고 두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얘랑 얘가 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가 x-1 플러스 i 다음에 x-1 마이너스 i 그리고 x-알파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거 먼저 쭉 전개를 해보시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알파는 0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을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즉 이 식과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b랑 저 인수분해한 식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수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괄호 얘는 인수분해 한 거를 전개를 해보시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2알파 x 그리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2알파죠. 그러면 일단은 보시면 여기 있는 x제곱항이 요 놈이랑 같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요 x항이 얘랑 같아야 되고,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알파가 b랑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써보고 시작을 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a랑 같다. 다음에 2알파 플러스 2가 8이랑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2알파가 b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식에서 알파는 3이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고, 그럼 알파가 3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그 a는 마이너스 5다 라고 찾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알파가 3이기 때문에 여기서 b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문제의 답은 실수 a 값은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6, 그리고 나머지 두 근 1 플러스 i랑 그리고 알파 3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교과서 84쪽 문제 6번입니다. 지금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을 때 우리 실수 여기 있는 a와 b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고요. 그때 문제 조건으로 x와 y는 모두 양수다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다는 의미는 내가 여기 앞에 있는 식에서 구한 xy와 여기 뒤에서 구한 xy가 같은데, 그 말은 즉 얘네 4개에다가 다 대입을 했을 때 다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a와 b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니까 x랑 얘네 4개를 다 만족하는 xy를 구해서 여기 xy, 여기 xy에 각각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xy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어차피 4개에서 다 성립을 하는 x랑 y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을 연립해서 구한 xy도 지금 4개 다 성립을 하는 거예요. 즉 저는 지금 2x-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과 그리고 3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6이라는 애를 연립을 해서 x와 y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그 4개 다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 1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식을 풀 때에는 우리가 위에 1차식에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 밑에 있는 2차식에다가 대입을 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y가 혼자 있으니까 y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게요. 그러면 y는 2x 플러스 1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밑에 있는 2차식에 있는 y 자리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3x제곱 그리고 2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마이너스 6이고, 그러면 3x제곱에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6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이고 다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시면 얘는 x제곱 플러스 4x 그리고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고 나와요. 그럼 인수분해가 지금 5와 마이너스 1로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1은 0이다 까지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x 값은 마이너스 5와 1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까 문제 조건에서 x랑 y는 둘 다 양수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5는 안 되고 여기서 x는 1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1차식으로 돌아가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x가 1일 때 y라는 애는 3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a와 b의 값을 구하는 목표니까 x자리엔 1을 대입할 거고 y자리엔 3을 대입해서 그래서 a의 값은 3 플러스 9니까 12다 라고 구할 수 있고, 다음에 b의 값은 x자리에 1, y자리에 3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2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써드리면 a는 12, b는 마이너스 2. 네, 교과서 84쪽 문제 7번입니다. 저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그때 정수 x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우리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연립부등식의 해가 공통 부분을 구했을 때, 즉 위의 식을 1번, 밑의 식을 2번이라고 했을 때 내가 1번과 2번의 공통 부분을 구했을 때 그때 그 사이 안에 정수가 3개가 있도록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번 해와 2번 해를 찾아서 그때 공통 부분을 좀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부등식 풀어주시면 2x 플러스 7이 3x 플러스 6보다 작고, 그래서 정리해주시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 라고 나오고요. 다음에 두 번째 식 풀어주시면 2x 이항에서 2x가 a-1보다 작고 그래서 x는 2분의 a-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먼저 수직선을 위에 그려주면 얘는 1보다 커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두 번째가 x가 2분의 a-1보다 작은 거잖아요. 근데 2분의 a-1이 1이 만약에 왼쪽에 있다 라고 하면 얘는 그럼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때는 공통 부분이 생기지 않아요. 즉 해가 없게 돼요. 그래서 2분의 a-1은 1의 왼쪽에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오른쪽에 있어야지 우리가 공통 부분이 생긴다, 해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연립부등식의 해는 얘네 두 부분을 모두 만족하는 여기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여기 사이에 지금 정수가 3개가 있도록 하고 싶대요. 그러면 1보다 큰 정수 2, 3, 4는 공통범위 안에 있지만 일단 5라는 애는 공통범위 밖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에서도 딱 볼 수 있듯이 일단은 4랑 5 사이에 만약에 2분의 a-1이 있다면 그때는 공통범위 안에 2, 3, 4가 다 포함되니까 상관없다. 즉 2분의 a-1은 얘네를 이러한 식을 만족한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 또 생각해야 되는 건 만약에 2분의 a-1이 4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과 그리고 5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2분의 a-1이 한번 4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1보다 크고 다음이 2 있었고 3이고 근데 여기 4라는 애가 2분의 a-1과 같고 그럼 두 번째 해는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럼 공통 부분은 여기예요. 그럼 이때 포함하는 정수는 2와 3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2분의 a-1은 4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2분의 a-1은 4보다 크지만 같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5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 1보다 크고 다음에 2, 3, 4가 여기 있을 거고 다음에 5라는 애가 2분의 a-1과 같다면 그때 공통 범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어때요? 그때 정수가 2, 3, 4 다 포함하고 그리고 딱 3개 나와요. 즉 2분의 a-1은 5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썼던 여기 밑에 있는 식에서 5보다 작을 수도 있고 5보다 클 수도 있다. 즉 2분의 a-1은 이 식을 만족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a 값의 범위를 구해주게 되면 양변에 2 곱해서 8보다 크고 a-1은 10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양변에 1 더해주면 9부터 a는 11까지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 84쪽 문제 8번입니다. 자, 부등식, 지금 절대값이 2개 포함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봤다면 지금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즉 이 절대값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르는 여기는 기준점을 하나 찾아주셔야 돼요. 즉 x-1이 0이 되는 값은 우리가 x는 1이고 다음에 여기 안에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0이 되는 값은 2고 그래서 기준은 앞에 있는 애는 1, 뒤에 있는 애는 2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식으로 먼저 풀어볼 건데 일단 수직선을 크게 하나 그려줄 거고요. 앞에 있는 애가 1이 기준이고 뒤에 있는 애가 2가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눠줄게요. 우리가 1보다 작은 2범위, 다음에 1과 2 사이인 두 번째 범위, 다음에 2보다 큰 세 번째 범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일단은 여기다 한번 나타내주면 x는 1보다 작은 범위, 다음에 1부터 x는 2인 범위,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 가지고 오면 첫 번째 거는 여기 전체 범위는요. 네, 지금 앞에 있는 이 절대값은 1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색칠된 영역은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요. 그 왼쪽에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절대값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앞에 있는 절대값은 마이너스.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1번 영역으로 들어와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절대값은 아까 2가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얘는 왼쪽에 있어요. 맞죠? 그 왼쪽에 있으면 그냥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요. 두 번째 범위 여기는 앞에 있는 애 얘는 1이 기준인데 얘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절대값은 그냥 플러스 인체로 나온다 라는 거고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두 번째 범위는 아까 있는 이 두 번째 절대값은 2가 기준인데 이 기준으로 얘는 왼쪽에 있어요. 따라서 지금 뒤에 있는 절대값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 라는 사실.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이 범위는 얘는 1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로 나온다. 그리고 얘는 얘 기준인 2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플러스로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범위 다 구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때 구하고 나서의 전체 범위를 합쳐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범위에서는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4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x는 1보다 작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범위와 여기 있는 여기 범위의 공통 부분을 구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한번 그려보시면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여기 있는 이 공통 범위를 1번에서 만족을 한다. 그래서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1보다 작다를 하나 찾은 거예요. 다음 두 번째에서는 앞에 있는 거는 플러스,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x 마이너스 1 그대로 다음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x가 1부터 2 사이일 때 이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공통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범위는 x는 1부터 2까지. 다음에 세 번째에서도 이번에는 둘 다 플러스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x-1 플러스 2x-4가 4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면 3x가 9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x가 3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래서 x는 2보다 크다와 3보다 작다의 공통범위 구해주시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 범위가 구해져요. 그럼 마지막에는 우리 얘 또는 얘잖아요. 그 수직선에 하나로 나타내보면 지금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요. 얘랑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요. 그죠?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지금 얘 또는 여기 범위니까 전체 다 합쳐서 써주시면 답은 3분의 1부터 x는 3까지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인데요. 일단은 지금 첫 번째로 푼 거는 사실 수식을 이용해서 그냥 풀어봤던 거고 이제 저희가 그냥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려보려고 해요. 근데 아까처럼 일단은 지금 절대값 안의 수가 0이 되는 1과 2를 기준점으로 잡는다라는 거는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방금 풀었던 요 식들은 잠깐 지우고 얘만 그대로 가지고 올 건데
얘를 밑으로 쭉 내려서 한번 써볼게요. 쭉 내려서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프로 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y는 절대값 x-1 플러스 2의 절대값 x-2 라는 함수 그래프와 다음에 y는 4 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서 일단 얘 범위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일단 얘네만 좀 지울게요. 그러면 일단은 사실 궁금한 거는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려는 건 아니고 일단 얘 모양에 따라서 이 그래프랑 어떻게 만나는지 그 어떤 점에서 만나고 그래서 그 그래프의 관계가 얘를 만족시키는 관계는 과연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걔를 찾아볼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했듯이 첫 번째 범위 여기 첫 번째 범위에서는 1 기준으로 얘네가 다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여기 제가 지금 여기 형광펜 친 이 부분이 어쨌든 둘 다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나오고요. 그때 함수의 그래프 그릴 거니까 y는 이라고 써줄게요. 그럼 그때 y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는 거예요. 근데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차 함수의 그래프, 즉 직선으로 나오고 여기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그냥 감소하는 그래프로 그려질 거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에서 지금 앞에 있는 거는 플러스,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니까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1에 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4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직선인데 지금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감소하는 그래프 대신에 뭐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그래프가 지금 x축에 닿냐 안 닿냐 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려줄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둘 다 마이너스 붙지 않고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y는 x-1 플러스 2x-4고요. 그럼 얘는 3x-5죠. 얘도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x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대충 증가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지금 우리가 y는 4라는 그래프와의 관계를 찾고 싶은 건데 이 y는 4라는 그래프는 x축에 평행한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냅다 y는 4라는 직선을 그냥 이렇게 냅다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얘가 지금 이 절대값의 식이 4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요. 맞죠? 그러면 그래프가 요 그래프보다 요 그래프가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즉 파란 색깔로 그린 그래프보다 여기 이렇게 빨간 색깔로 다시 색칠한 이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핑크 색깔로 그려진 직선이 더 위에 있는 경우는 지금 여기 부분이잖아요. 핑크색이 더 위에 있는 경우. 근데 우리는 여기 그 부분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고 싶은 거고 그럼 그 부분은 내가 여기 만나는 이 교점부터 다음에 이 교점까지의 여기에 x값을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란 색깔 직선과 y는 4가 만나는 이 교점을 찾을 건데 그 교점은 우리 아까 첫 번째 범위에서 나왔던 이 식이 4가 되는 x값을 찾을 거예요. 그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1이고 그때 x는 3분의 1이다. 즉 이 교점의 x좌표가 3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차피 여기만 찾으면 되잖아요. 얘 떨어뜨렸을 때 지금 올라가는 직선 이 세 번째 범위에서 만나는 이때 y값이 4 그래서 3x는 9 그래서 x는 3 즉 교점의 x좌표가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3까지다. 근데 대신에 얘가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만나는 점 얘랑 얘도 포함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84쪽 문제 9번입니다. 자, 2차 부등식. 여기 지금 2차 식이 0보다 작은 이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한다. 이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얘가 0보다 작다 라는 거는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 아랫부분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때 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아랫부분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 지금 이차 함수가 지금 여기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가질 텐데 x축 아래 부분의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렇게 이차 함수가 x축 위에 붕 떠 있거나 아니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x축과 접하면서 이렇게 접하면서 만나도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접하면서 만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건 판별식이고, 그럼 첫 번째 경우에서는 판별식 d가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0보다 작다. 다음에 x축과 접하는 경우에는 0과 같다. 그럼 따라서 우리가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판별식 구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지금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4분의 d로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분의 d는 a-1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전개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된다가 나오죠. 그럼 이제 뭐예요? 여기서 인수분해할 수 있죠. 그래서 a의 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우리가 얘는 이렇게 작거나 같다 할 때는 사이값 이용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0부터 a는 4까지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 84쪽 문제 10번입니다. 지금 두 2차 방정식 얘랑 얘가 모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a값의 범위예요. 그럼 일단은 어쨌든 위에 있는 식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식의 판별식을 D2라고 한다면 D1도 0보다 작아야 되고 D2도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일단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2차 방정식도 지금 x항의 계수가 짝수고 밑에 있는 애도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4분의 d로 다 구할게요. 그럼 4분의 d1을 먼저 구해보시면 여기 지금 b'이 2죠. 그래서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고요. 정리해주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근데 얘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거는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나올 수 있고, 다음에 두 번째 거 마찬가지로 4분의 d2는 여기서 지금 2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a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근데 얘가 지금 5랑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1. 근데 얘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했듯이 이게 지금 사이값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5부터 a는 1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네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찾아줄 거예요. 그러면 수직선 위에 그려보시면 일단 위에 거는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하나랑, 다음 밑에 있는 거는 죄송해요. 여기 위에 거 a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5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따라서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는 여기.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부터 a는 1까지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84쪽 문제 11번입니다. 제 그림과 같은 다락방의 단면이 직각삼각형인 모양인 수납공간, 여기 지금 파란 색깔이 지금 직각삼각형이죠. 여기에서 지금 빗변의 길이가 3이고 넓이가 4분의 7일 때 이 직각삼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일단 뭐 해볼 거냐면 일단은 두 변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얘랑 밑에 있는 애를 y라고 둘게요. 그리고 일단 식 세울 수 있는 거, 이렇게 직각삼각형 보자마자 생각나야 되는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는 식 하나와,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가 지금 넓이가 4분의 7이라고 줬거든요. 그럼 내가 2분의 1 곱하기 6변 곱하기 높이를 했더니 얘가 4분의 7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밑에 식에서 보시면 요 놈 있잖아요. 여기서 x, y는 4분의 7에 2를 곱해준 2분의 7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럼 우리가 그 곱셈 공식의 변형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얘랑 얘를 잘만 이용하면 x 플러스 y라는 애를 구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라는 애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9, 여기다는 2분의 7을 대입을 해주시면 9 플러스 7, 그래서 16.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x 플러스 y가 4 또는 마이너스 4예요. 내가 제곱해서 16이 됐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x랑 y는 둘 다 무슨 수예요? 얘는 길이기 때문에 양수예요. 그래서 둘 다 더해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x 더하기 y가 4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왜 x랑 y를 직접 구하지 않고 얘네를 구했냐면 우리가 지금 두 수의 합과 그리고 두 수의 곱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2차 방정식 하나를 세워줄 수 있죠. 우리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때 두 근 x, y에 대해서 내 2차 방정식의 합이 4니까 t의 계수로 들어와요. 그래서 4t. 다음에 지금 곱이 2분의 7이니까 얘는 상수항으로 들어와요. 즉 x랑 y는 여기 방금 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여기로, 두 근의 곱이 여기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가장 짧은 변, 즉 x값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방금 이렇게 썼던 초록 색깔 식의 근을 구해서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양변의 2를 곱해보시면 2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7은 0이고요. 지금 보니까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럼 그럴 때는 우리는 근의 공식을 쓰기로 했죠. 그래서 t는 이라고 쓰고 지금 b' 값이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짝수근의 공식을 쓸게요. 그럼 얘가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4, 16에 마이너스 14. 그래서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그럼 즉 내가 x랑 y는 얘네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x 자체를 짧은 변으로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근이 2분의 4 플러스 루트 2, 2분의 4 마이너스 루트 2. 즉 얘네 둘 중에 얘가 x일 수도 있고 얘가 x일 수도 있어요. 얘가 x일 때는 얘가 y가 될 거고 얘가 y가 될 때는 얘가 x가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짧은 변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짧은 변의 길이는 2분의 4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84쪽 문제 12번입니다.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있고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양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은 내가 위에 있는 식을 1번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을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을 수직선 위에 나타나게 되면 그때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1번식 한번 써보시면 얘가 과연 인수분해가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얘 지금 상수항 곱이 마이너스 a 1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얘네 둘이 더한 거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죠. 근데 실제로 x항의 개수랑 같아요.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a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얘는 a, 얘는 마이너스 1인데 그때 a는 양수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여기서 1번에서 나오는 해는 마이너스 1부터 x는 a까지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의 해는 요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근데 얘도 상수항이 지금 5랑 a의 곱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얘네 지금 더해보시면 a 플러스 5 근데 얘랑 어때요? 같죠? 그럼 얘도 얘는 x 플러스 5 그리고 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5, 얘가 마이너스 1이라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즉 해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얘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괄호 1번이라고 할 거고 두 번째 경우를 괄호 2번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랑 만족하는 부분의 공통범위도 없어야 되고 다음에 또는 얘랑 만족하는 공통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괄호 1번 먼저 한번 해볼 건데 괄호 1번은 일단은 첫 번째 거 해를 먼저 수직선 위에 그려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보다 작다라는 범위고요. 다음에 두 번째 방금 구했던 이 부분 그려주시면 얘는 어쨌든 마이너스 5는 여기 있고
다음에 공통 부분이 없게 그려지려면 얘는 여기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파란 색깔과 초록 색깔이 만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얘 마이너스 a라는 애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사실 하나 알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a가 같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a가 같다면 그때 해는 여기서는 아예 얘랑 얘랑 같아지기 때문에 둘 다 빵꾸가 나서 여기서는 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겹친 초록색이랑 지금 파란색이랑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a는 같아도 되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또 만약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과 한번 같다고 해보세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과 같아져서 이렇게 빨간 색깔로 해가 나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이 만나는 부분이 없어요. 즉 해가 없다. 즉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과 같아도 된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양변에 각각 마이너스를 곱해주게 되면 5보다는 크거나 같고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보다 작다를 먼저 그려줄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지금 요 놈이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5 여기 있을 거고 어쨌든 마이너스 a도 여기 있을 거기 때문에 얘 자체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상태로 성립을 한다. 즉 해가 없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공통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a라는 애는 마이너스 5보다는 어쨌든 작아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랑 같다고 해보세요. 만약 이렇게 빨간 색깔로 겹쳤다면 그럼 어차피 구멍이 났다는 거는 걔는 근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즉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얘는 지금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여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1번의 경우를 만족하거나 그리고 2번의 경우를 만족하거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돼도 되고 얘가 돼도 되고, 즉 따라서 얘네는 우리 공통범위 구하려는 거 아니고 얘 또는 얘를 모두 만족해도 되기 때문에 전체 범위 한번 구해주시면 결국에 1번과 2번 범위 합쳐서 답은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식이 나오게 됩니다.